컨택트와 언택트를 결합시킨 그렇죠. 예. 딥택트의 개념을 예. 적용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을 예. 정확하게 재해석하고 그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켜가지고 예. 디지털 언택트 기술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예. 결합시켜서 고객 관계 관리를 굉장히 깊게 가져가는 딥택트 개념이 예. 나는 유효하다 예. 보는 거죠. 구글이 어떻고 애플이 어떻고 아마존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데 맞는 말이죠. 예. 걔들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표는 될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 구글이 나올 것 같아요. 100년 안에. 실제로 그 수준까지 기술을 따라 근처도 갈 수가 없어. 이 전통산업의 아날로그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의 대세라는 인정을 하는데 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예. 제가 이제 딥텍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는 가지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하는 문제의식들은 항상 있어 왔고요. 그래 뭐 좋다 이거지. 근데 예. 뭐 그래 기존의 우리나라의 굴뚝이나 전통 아날로그 회사들 예. 입장에서 그게 뭐 무슨 이야기야 그냥 뭐 솔직히 말 듣고 치매는 흘리라는 이야기지. 나한테 현실성이 없잖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야 이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다가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강요된 경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렇죠. 언택트 역량이 그나마 좀 있던 데는 숨이라도 쉬는 거고 예. 유통이든 뭐 교육이든 간에 언택트 역량을 그나마 축적하지 않았던 데는 지금 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좀 의미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좀 잘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하다가 그러면 언택트는 뭐 개념이 이미 훅 퍼져 있고 예. 그럼 언택트의 반대는 컨택트 아니냐. 예.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예. 딥텍트라고 하는 게 그리고 사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구분도 이제는 무의미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오프라인 회사가 아주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고 지금 앞으로 온라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없이 오프라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만으로 가는 것도 이제 온라인도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제휴 형태든 합병 형태든 아니면 일부 테스트 형태든 간에 자꾸 결합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딥텍트 개념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 이제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팬더 기타라든지 예.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월마트 같은 경우 예. 월마트가 지난 5월에 이베이를 제치고 미국에서 온라인 시장 2등으로 올랐었어요. 아마존에 이어서 2등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고 예. 하지만 어쨌든 기술 기업도 이제 M&A도 하고 예. 또 우리 같은 마켓클리 같은 회사도 M&A 해버리고 예. 또 그렇게 실패도 하고 그 과정들을 계속 겪어왔지만은 핵심은 이거예요. 아마존이 성장을 하면 월마트는 가장 먼저 망할 것이다 라고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월마트는 아마존에는 없고 월마트에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아, 전략의 출발. 디지털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예. 정확하게 냉정하게 예. 한번 딱 본 거지. 그랬더니 충분히 아마존은 온라인 언택트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이 엄청나게 많지. 그렇죠. 근데 그게 온라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걸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요. 미디어라든지 유통 이쪽은 이미 그 산업 질서가 이미 변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비교적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식당, 예.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과학, 철강 이런 쪽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위기감으로 오히려 예.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 기술은 기술 이전에 내 사업 모델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 깊이 재해석하는 거, 그것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디지털 기술 전혀 모르고 된다는 건 아니고 기술보다는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해야 나한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나의 사업을 예. 디지털 시대에 맞게 튜닝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집 밖에 못 나가고 예. 격리되고 그런 것이 강요된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미 시장을 바꾸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꼬리를 길게 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예. 아마 엄청난 속도의 시장 재편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 불문하고 이 산업의 주도권이 기존의 아날로그 온리 모델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예. 회사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 그것이 코로나가 끝나면 완전히 이제 가시화될 거라는 거죠. 마비되었던 영역은 예. 원상 회복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 교육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예. 미디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과연 과거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란기니까 다 어렵잖아요, 사실. 예. 온라인조차도 어려운 데가 많지. 아.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온라인 역량이라도 있는 데는 예. 뭐 교육 쪽에서 오프라인으로만 했던 데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온라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 같으면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산소호흡기는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워낙 침체가 깊다 보니까 예. 다 어려우니까 누구나 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려운 와중에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곳이 있는 것이고 예. 그냥 어렵기만 한 곳은 다르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주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일단 워낙에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금융장세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코로나를 예. 초기에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오는 아마겟돈식으로 예.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걸 또 증폭시키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예. 역병이긴 하나 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수천만 명이 뭐 맞아요. 손도 못 쓰고 죽는다든지 예.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이 언제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무의미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라든지 방역에서 저는 가닥은 잡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첫째는 금융장세다. 둘째는 초기의 공포감은 네. 이제 어느 정도 희석되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코로나 충격 이후에 네. 산업 재편에 예. 예. 소위 누가 주도할 것인가라는 그치. 부분들이 예. 증시에 반영되는 것이다. 예. 나는 이게 세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예. 코로나 충격 이후에 큰 테마를 전 두 개로 봅니다. 예. 하나는 디지털, 하나는 탈중국입니다. 아. 일반 민간 기업은 시장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계속 네.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세금 받아서 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자신의 세계에 매몰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라고. 예. 소위 말해서 뭐 자기들 기준 세워가지고 지원하면 예. 또 그 산업이 되는 줄 아는데 예. 완전 시대착오지 그거는. 오히려 숲으로 치면 저거들이 굳이 나무 안 심어도 돼. 이제 숲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예. 그럼 알아서 커 시장은. 예.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그 단계에 왔죠. 그래.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판단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나서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예. 없고 예. 그 사회는 질식하고 있고 예.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정부 커지면 저것들을 할 짓이 그거밖에 없지 뭐. 이거는 사실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예. 말해봐 내 입만 아프고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뭐 그전에는 뭐 이런저런 정책 간담회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라고 하면 뭐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뺏겨가면서 가서 말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일체 안 해요. 예. 오형규 논설실장이 지난번에 칼럼을 써서 나도 공감했는데 예. 작년에는 나라는 이래도 나라도 잘 하자. 네. 올해는 나라는 이래도 나라도 잘 살자. 아. 그거 바뀌었다고 오영민 논실장이 공감했어. 예.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굉장히 본격화된 하나의 그 소비 트렌드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면서 더 강화되다가 이 디지털 기술과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하고 결합되면서 예. 훨씬 강화돼 나왔다. 코로나 충격으로 아주 급격히 또 더 강해진 하나의 추세가 된 거죠. 이것도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죠 당연히. 네. 왜냐면 이 영화만 하더라도 지금 네. 요즘 스트리밍으로 다 영화 보지. 그렇죠. 하다못해 요즘 유튜브를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봐요. 혹시 교육도 사실은 애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는 그 인강에 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강의 예. 굉장히 동영상 강의를 자기 나름대로 보면서 예.
자기 필요한 걸 많이 배우고 네. 그렇게 하는 추세로 막 가잖아요.